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요. 네이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인 야후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라인 뺏어가려고 그런다 이 얘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로 팽창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그걸 가로막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핏 딱 생각난 게 근데 네이버가 우리가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저 스스로도 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챗GPT도 사용하고 구글도 사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서는 지금 괜찮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네. 저 어떤 상황인가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내심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또 네이버가 또 정확하게 말을 밝히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복잡한 속사정 이면에는 이 지분을 좀 팔아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팔아서 일부를 현금화해서 이제 차기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네이버가 뭔가 약간 복잡한 그런 이제 어려움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때 아까 잘 안 쓴다고 하셨지만 이 웹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익스플로러든 뭐든 딱 켜면은 첫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었는데 그 시작 페이지라는 게 한때 한국 인터넷 사용자 4,500만 명 중에 3,500만 명이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다라고 말할 때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요즘 지켜주지 하지도 않고 워낙 불화지고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없게 됐는데 한 78%가 날마다 인터넷을 켜자마자 네이버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검색 점유율도 한때는 뭐 80에서 90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50% 수준대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 그리고 검색 점유율에 기반한 여러 가지 부가 사업들로 독점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강력한 콘텐츠 사업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모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특히 이제 네이버를 이야기하는 건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네이버 주주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주 3대장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인데 한국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대표 주식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늘 자기가 쓰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내가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망할 리가 없어.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잖아.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잖아 생각해서 사람들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도 많고요. 카카오의 소액 주주가 180만 명이고 네이버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NH 투자증권에서 자기들 고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버 소액 주주 투자자 94%가 손실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94%요? 네, 다 고점에서 네, 2021년에 워낙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또 우르르 사기도 했고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돌아보면 비대면 뭐 테마주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니까 모바일만 하니까 이 시장이 계속 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샀었는데 한때 시가총액이 74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30조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인 거죠.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네이버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사실 그런 이제 네이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애정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네이버의 뭐 그런 또 보면은 이게 그렇게 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인데.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취재를 하면서 네이버가 요즘 안 좋다고 하니까 실적이 엉망인가 보다. 봤더니 최근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주가가 지금 꼬꾸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1분기 영업이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4,393억 원이니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그리고 내는 회사가 1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네네. 올랐네요. 그런데도 네. 주가가 왜 오르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러네요. 왜 네이버는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네. 좋지 않을까? 네네. 지난해 매출이 거의 10조 원, 10조 원까지 늘었고요. 9조 6,700억이네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1조 5천억. 그러니까 근데 올해 1분기에 또 5천억이 넘었으니까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매출 추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잠깐 보면 색깔을 모든 사업 부문의 매출이 느는 것 같지만 중간에 녹색을 보면 저기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네이버의 각 부문별 매출 부문별로 쪼개봤습니다. 파란 게 검색. 네네. 하나부터 보면 맨 위에 검색. 검색 광고는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만약 운동화를 검색을 했다. 운동화 이제 맨 위에 운동화 광고 링크를 띄워줘요. 뭐 플러스 링크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띄워주죠. 그 클릭할 때마다 이제 네이버가 돈을 받아가는 구조. 비싼 건 뭐 한 건에 3,000원 이상 클릭할 때마다 이 네이버에 돈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매출. 네. 네. 검색 광고는 그러니까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무튼 네이버 검색에서 짱을 먹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세 번째 맨 밑에 네 번째 보면은 녹색으로 된 거 있죠. 옅은 녹색, 연두색으로 된 걸 보면
그 디스플레이라고 돼 디스플레이 있는. 광고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네이버에서 뭘 이용할 때, 카페를 이용할 때 옆에 그냥 띄워주는 광고. 노출형 광고 이거죠. 노출해서 보여주고 만약에 그거 클릭하면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1,000명이 볼 때 얼마를 준다거나 1,000명이 네. 볼 때 뭐 30원을 준다거나 단가가 높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이용자가 많을수록 광고가 늘어나겠죠. 가만히 이게 검색 광고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사과 검색했을 때 뭔가 사과 선물 사과를- 세트가 뜨는 네네. 그 검색 결과에 뭐 스폰서 링크를 뭐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스폰서 거. 링크입니다. 이거고 그건데 디스플레이는 네. 뭐 전면에 이렇게 딱 노출형 배너로 광고, 뜨는 예, 거.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 네. 근데 배너 광고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건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네이버가 그나마 최근에 성장했던 건 커머스란 말이죠. 네이버 쇼핑. 네이버 네. 쇼핑이 저기 보면 2022년부터 반짝하고 올랐죠. 위에 쇼핑이 짙은 지금- 녹색입니다. 두 번째. 짙은 녹색. 짙은 녹색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사실은 이제 검색 플랫폼이고 검색 회사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쇼핑으로 돈을 벌고 있다. 네네네. 거의 이제 지금 이게 버는 돈이 쿠팡하고 맞먹을 정도로. 추월했네요. 네. 추월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언젠가부터 이 쇼핑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네이버가 사과를 검색하면 사과 파는 사이트로 연결해줬죠. 그리고 돈을 받았죠. 그렇네요. 네, 이제 네이버 그랬는데 쇼핑이 이제는 먼저 떠. 클릭하면 네이버 안에 있는 사과 파는 그 그렇죠.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남의 그리고 사이트 띄워줄 리가 네, 없잖아요. 그리고 사과 파는 사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네이버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일반 스마트 스토어인데 네이버의 이 압도적인 점유율, 네이버의 그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야, 우리 쇼핑도 먹겠어라고 들어와가지고 쇼핑 시장을 막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알테쉬라고 하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이제 그런 중국발 시커머스 업체들이 몰려오면서 이것도 위협을 받고 있다. 물론 아직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 커머스조차도 이제 좀 위기 상황인데다가 이 검색은 점유율이 줄어들면 이거 찌그러들겠죠.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는 일단 사람들이 웹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죠. 앱으로 옮겨가고 웹 자체를 보지 않는다. 웹 브라우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좋아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야, 네이버의 다음 그림이 뭔가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네이버 주식 갖고 계신 작가님 뚫어져라 지금 보고 계신데 정말 사실 제 주변에도 갖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도 자꾸 네이버가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면 제가 망하진 않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이야기할 때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이버 같은 모델은 네이버밖에 없죠.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게 약간 네이버 비판할 때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네이버 같은 모델이라는 게 네. 네이버처럼 검색 사이트가 그러니까 자국 검색 사이트 갖고 보통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는 포털이라는 거. 건 우리 관문이니까 네. 여기서 뭘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죠. 우리가 구글에서 뭘 검색을 하면은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우리가 그 검색 경험을 보면 네이버에서 뭔가를 클릭하면 다시 네이버 안에 있는 뭐가 뜨죠. 맞아요. 네이버 뉴스나 뭐 네이버에서 사과를 블로그나. 검색하면 네이버 안에 사과 파는 사람이 뜨고 네이버에서 유럽명을 검색하면 유럽명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가 뜨고 네. 카페가 뜨고 네이버 안에서 계속 놀게 되는 그 모델인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네이버가 사실 세계적인 선도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해외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이걸 많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조차도 구글도 이제 왜냐하면 이걸 트래픽을 다 보내는 것보다 계속 다시 선순환을 내부에서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자사 제품들을 좀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네이버도 아니 구글도 한때 뉴스를 직접 구매하는 그런 방안도 잠깐 실험하기도 했었죠. 잘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AI로 가면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 보면은 그 창에서만 계속 쓰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사실 구글의 이제 그런 예. 제미나이 전략도 이제는 트래픽 보내주지 않겠어. 여기서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무엇입니까라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제미나이가 답을 해주고 다른 걸 또 물어보면 안 되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게 안 되겠다. 계속 멈춰 있으면 계속 놀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트래픽이 나오고 계속 광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구글도 알게 된 거죠. 설마 네이버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진 않겠지만 네이버 모델이 굉장히 먹히는 인터넷 서비스 전략이다라는 걸 뒤늦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저 스스로를 봐도 네.
예전엔 네이버 검색 많이 했는데 최근에 검색할 땐 또 구글을 많이 쓰고 유튜브로 뭔가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보면 이제 한국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제 YG 앱 자료인데요. 이제 이게 네. 띄엄띄엄 쪼개져 나와가지고 합쳐봤더니, 보시면 빨간색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가 급격히 늘어났고 네이버는 사실 꺾였어요 이미. 네이버 사용 시간 자체가 지금 이제 급격히 줄었죠. 지금 보면 평행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금 230억 조금 줄었네요. 저기 네. 2020년, 22년 기준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벌써 꽤 많이 1년 사이에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237억 분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200억 분으로 딱 줄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퍼센트로 꽤 큰 비율로 줄어든 거죠. 보면 이제 유튜브는 계속 성장하고 유튜브는 계속 성장하고 이 똑같은 시간에 파일을 유튜브 가져가면서 이 네이버의 파일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저 분홍색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이 또 네이버를 성장- 추월했다는 얘기 나왔었죠. 이미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용량이 네이버 용량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좀 정체되고 사용 시간이 줄고 이러면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영업이익, 그렇죠. 아직은 그러니까 영업이익 혹시 제가 영업이익 자료 보내드린 영업이익 한번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프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이건 그 광고와 커머스를 합친 건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매출에서는 광고와 커머스를 따로 집계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광고와 커머스를 같이 붙여놓은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업 기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보시면 이제 이 이유가 뭘까요? 보면 이제 광고 커머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광고가 커머스로 연결되고 커머스가 또 광고고 그렇단 말이죠. 네이버에 사과 파는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그 사과 팔리면 또 네이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네네네. 네이버 쇼핑이 지금 핵심 성장 산업이고 광고와 검색과 커머스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4분기 기준 대비 올해 1월에 줄었죠.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쇼핑은 성장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일 수 있는데 있는데 두 개 합쳐서 네네.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성장 한계 그리고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한데 중간 점선 밑으로는 지금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컨텐츠하고 클라우드는 이게 신성장 산업인데. 네, 빨간색과 노란색 이제 핀테크만 빼고 나머지는 두 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건 이제 그러니까 광고 커머스는 아직도 이익률이 한 32% 정도 되니까 꽤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툰이 이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웹툰은 잘 나가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시장에서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에서 최수연 대표가 웹툰은 의도적인 적자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실제로 웹툰은 K 웹툰이 잘 나가니까요.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핵심 사업 영역에서 이게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영업이익 자료만 보면 네. 광고 커머스 이쪽은 주력 사업인데 네.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기 시작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웹툰은 뭐 설명을 그렇게 네네. 하셨어요. 근데 클라우드가 또 AI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혹시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매출과 이익 구조라고 된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것도 이 압도적인 우리 네이버의 이제 검색과 커머스 영역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 32%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그래프는 네네. 좀 찾는 네네. 시간이 걸리는 네네. 것 같으니까요. AI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설명을 더 그럴까요?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에서 클라우드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네네. 구글도 그런 쪽으로 네. 지금 막 네네. 가고 있고 네. 이렇게 클라우드 경쟁이 심하고 네이버도 클라우드가 굉장히 미래 성장 산업인 것처럼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네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사실 네이버는 일단 검색에서는 압도적인 국내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인데 편하게 생각하고 네. 한글 데이터를 가장 잘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 또 네이버인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가 왜 검색 결과가 좋은가라고 하는 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웬만한 좋은 텍스트 콘텐츠는 다 네이버 안에 있는 거예요. 구글이 이제 뭔가 검색하려고 보면 한국인은 텍스트가 없어. 텍스트들이 다 네이버 안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제 네이버 안을 뚫고 들어가서 네이버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쟁이 많았었는데 구글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의 그 방대한 콘텐츠 가두양식장 구조가 네이버의 그 이 검색 퀄리티를 보장해줬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영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글이 이제 AI 시장이 세계적으로 격화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클라우드 시장만 해도 토종 기업의 그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서비스도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글로벌리하게 동등한 경쟁을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네이버를 좀 더 그래도 국산을 써줘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나 아니면 퀄리티나 서비스 품질 같은 것도 볼 텐데 완전히 동등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거기에서 이제 경쟁에 또 사실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경쟁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색이나 뉴스하고는 또 다르네요. 아까 그 막대그래프 준비가 됐다는데.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아니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네. AI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AI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라인 팔아서 10조 마련해서 AI에 그렇습니다. 투자해서 뭔가 우리도 오픈 AI처럼 글로벌로 다시 나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 그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미 2021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판 이제 그 검색 엔진이고 한국판 AI 엔진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고객 상담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직 낮은 단계에서 이제 활용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아직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이거 언제 내놓느냐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모델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검색 Q라고 있어요. CUE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관심이 많았죠. 지금 이제 구글하고 다른 검색 엔진들이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또 묻고 대화형으로 답을 할 수 있으면 클릭이 일어나지 않겠죠. 더 뭐 사이트를 찾아가지도 않고 사이트가 바뀌지도 않고 한 페이지 안에서 계속 이제 대화형으로 그 정보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 AI 검색 Q라는 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시범 서비스고 공식 발표를 올해 7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9월로 미뤘어요. 그 시범 서비스를 지금 살펴보면 미안하지만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의 단계.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검색해가지고 그냥 한두 문장 불러주는 정도라서 사실 아직 이 정도면 인공지능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고요. 뭔가 깜짝 놀랄만한 걸 내놓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템포 좀 늦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뭐 클로드나 아니면 요즘 GPT-4o 같은 경우 보면 한글 텍스트 처리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와 네이버가 과연 여기에 이 경쟁이 할 수 있는 만만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뭔가를 내놓을 것인가라는 기대와 여전히 기대는 있지만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프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디올투자증권이라는 데서 이런 그 분석을 내놨던데 저는 이거 정말 네이버 관계자를 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라인을 매각해서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이익 상승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 그걸 가지고 와도 지금 네이버가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서 AI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뭐 예를 들면 10조 원이 있어서 AI에 지금 갖다 때려 박으면 GPT-4o를 넘어설 만한 엄청난 한국형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데 사실 확신이 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는 어렵겠네요. 그런 건 어렵지만 또 뭐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소형 LLM이라든지 아니면 뭐 맞춤형 LLM 특정 분야 뭐 이렇게 투자 여력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여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최근의 양상을 보면 이 지역별 뭐 각각 언어별 모델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하게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빠른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네이버가 잘하면 네이버 모델이 글로벌하게 네이버 AI 모델이 글로벌하게 또 먹힐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경쟁에서 지금 이제 네이버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아직 이제 시장의 기대는 많지 않다. 또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이버의 그동안 성장 모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게 가트너가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검색 엔진에서 웹으로 빠져나간 트래픽 거기에서 네이버는 광고를 얻는데 이게 2026년까지 25% 줄어들 거다. 검색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검색 안 하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물어보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AI 검색이라는 말도 애매한 게 검색이 아니라 그건 그냥 AI에게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이건 검색도 아닌 완전히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형태로 바뀌는 바뀌는데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랩티브라는 데서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창작자들의 손해가 20억 달러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그 사이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언론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텍스트 기반 언론사들 그동안 뭐 신문사들, 방송사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콘텐츠를 다 긁어가가지고 똑똑한 AI가 답변을 해주면 지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가능성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AI가 답을 해주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사를 검색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정확성과 별개로 신뢰성과 별개로 AI가 답변을 해주는 시대가 되면 지금 언론사 트래픽들 창작자들의 트래픽이 3분의 2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무님이 이정환 기자님 슬로우 뉴스 잘 보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필무님 영광입니다. 그래프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오늘 네네, 좀 네네. 약간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말씀을 설명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한번. 그러니까 지금 검색은 AI 시대 줄어들 거다. 그러면 검색 광고는 이제 안 되고 네이버에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이거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림 보실래요? 그 검색 시장 점유율 2015년에 네이버가 78%였는데 여기 지금 나오네. 58로 줄었고요. 구글이 무선 속도로 늘었죠. 우리 구글이 많이 늘었네. 구글이 이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또 그렇죠. 구글이 디폴트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삼성하고 구글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삼성이 또 구글에 주는 돈, 아이폰이 구글에 주는 돈이 엄청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박아놓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이건 이제 시기별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 6이란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3이고 네이버 6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그림 보면 3, 6 네이버 구글은 3보다 올라갔고 네이버는 6보다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림 보면 사실 이제 네이버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 구글은 지금 검색 사이트 구글만 한 거지 유튜브는 안 합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도 네. 구글이 갖고 있어요. 검색도 그렇고 콘텐츠 시장에서 아까 보셨지만 이용 점유율이 이미 죄송하지만 네이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쇼핑은 어때요? 알리테무한테 밀리는 건가요? 아직은 알리테무가 뭐 그 점유율이 높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알리테무도 네이버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사람 그렇겠네. 많으니까 네이버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테무가 들어오면 네이버도 약간 이거 괜찮은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약간은 이익이 되겠지만 알리테무가 네이버에 광고를 해서 사실 네이버의 기반을 잠식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재미있는 건 이 네이버의 커머스, 네이버 쇼핑에 성장하는 그 방정식 중 하나가 브랜드 스토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스토어 말고 스마트 스토어 말고 브랜드 스토어는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구찌가 네이버 쇼핑몰을 개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올이 거기서 네네네. 디올백을 팔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입점을 하는 거예요. 입점을 해서 이제 그 시장이 또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커가지고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하는. 돈 내고 입점하는 거죠. 돈 내고 그거는. 입점하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옛날에 이제 그냥 돗대기 시장이기 때문에 백화점처럼 이제 고급 제품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많이 늘었는데 재미있는 건 알리와 테무가 야, 우리는 브랜드 스토어 입점료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이버는 그걸로 돈을 버는데 그냥 우리한테 와서 해라. 그래서 심지어 요즘 테무에서 사과도 팔고요. 심지어 우유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품도 좀 있으면 팔겠죠. 물론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뭐 고급 제품들은 팔리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물류가 다 되나 보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마 다음 기회에 또 다루건 아니면 다른 분이 다뤘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물류 창고를 지어놓고 사실은 직구라는 게 내가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다이다이로 네네. 1대1로 바로 주문을 한다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왕창 가져다가 저기 물창고 쌓아놓고 직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또 중국이 또
나름 그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우편 요금이 싸가지고 사실 우편 요금에서도 굉장히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물류 업체들이 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역차별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도 안 되고 쇼핑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AI 미래 성장 동력이나 AI도 안 되면 네. 네이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그러시죠. 같아요. 네이버는 사실 우리 100만 주주들이 지금 네이버는 사실 제 같은 지켜보고 이제 있는데.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절대값 슈퍼갑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는 좀 아름답게 해보고 싶은데요. 아, 슬로우 뉴스도 네이버 검색 네네. 제외돼 있죠? 네이버의 장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가 한국형 포털로 갖는 굉장히 매력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네이버에 대한 애정과 그런 뭔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한때 가두리 양식장을 요구를 했지만 그게 한국형 그 포털 서비스의 성장 모델이었고 또 약간 국뽕이 차서 말을 한다면 구글에게 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고 거기에 또 네이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이버가 아무튼 라인 야후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에 또 굉장히 교두보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을 하면 네이버가 한국에만 갇히면 미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의 지금까지 성장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검색과 커머스, AI 모두 다 국경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완전히 그동안의 네이버의 그 강점이었던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 경쟁력과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게 뭐 국뽕의 문제 아니라 여기서 꺾어지면 이게 이제 그 외국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다 이제 잠식할 테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이 싸움에서 뭐 이기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바라고 네이버의 아까 작가님도 주주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네이버가 지금 이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건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런 비전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 올해 안에 그런 깜짝 놀랄 만한 AI 모델이라든가 차세대 성장 모델,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다면 주가가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라인야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서 돈 마련해서 딴 데 투자해야 돼요. 라인야후는 사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 일본 기업이고 50도 50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사실 헤게모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팔고 현금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그 돈 어디에 쓸 것인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략이 중요하네. 동남아시아 교두보를 이루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라인 플러스가 사실 이제 라인의 메신저 해외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해외로 나가는 과감한 비전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정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감사합니다.